요즘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해빙기입니다. 이맘때가 전기 사고 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때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을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권.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한국전기안전공사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보통 한전 하면 잘 아시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그러면 한전 아니야 이러는 분들 많습니다. 예. 한전은 전기 공급해주는 그런 공공기관이고 저희는 그 공급된 전기가 우리 소비자, 기업이나 가정에서 네. 사고 없이 재해 없이 잘 쓰여지도록 예. 늘 점검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가? 서울에 있다가 네. 1년 반 전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요? 예. 전주와 완주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네. 자, 요맘때가 해빙기가 전기 사고 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때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선 난방,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쌀쌀하니까. 겨울철과 해빙기에. 예. 최근 2년 동안에 전체 화재 중에서 전기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2013년도 통계를 보면은 네. 전기 화재가 전국적으로 8,889건, 즉 9,000건 가까웠습니다. 2014년도에는 8,287건으로 약 602건이 줄었고요. 그걸 다 외우시네요? 예, 뭐 저희들 기본 업무니까. 예. 작년에는 7,759건으로 528건이 줄었습니다. 예. 저희는 63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59건입니까? 예, 59건이 맞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게 죄송합니다.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숫자를요. 예.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공사의 이 기본적인 업무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 검사 같은 거거든요. 네. 또 전기 안전을 위한 교육, 연구,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기 재해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기본 업무에 충실하자. 이것을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강조를 했고 전 직원들이 우리 캐스코 3,000 가까운 직원들이 이것을 위해서 약간 과장하면 목숨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사업도 하시는 모양이죠, 전기. 예, 수익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령이 아니다. 예. 전기 안전이 본령이다 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신 결과란 말씀이군요. 그 대신 수익 사업이 조금 떨어져서 그건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도 문제는 문제네요.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전기 안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감전 사고도 많이 줄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감전 사고 중에는 전기 기술자들이 전기를 늘 만지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피해를 입는 게. 그 다음에 어린이거든요. 15세 미만. 이 어린이들이 한 4년 전에 한 11.7% 정도 좀 많았습니다. 전체 감전 사고의 작년에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통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한 2, 3년 전만 해도 7, 80명의 감전 어린이가 생겼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50명 또는 50명 미만.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전기 화재도 그렇고 어린이 감전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검사 출신이시고요. 조금 전 저희가 프로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CEO가 돼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다른가요?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나가야 될 바른 방향, 올바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바라보고 견눈 팔지 않고 앞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나, 좋은 결론도 나지 않나. 그러다 보면은 다른 주위 사람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또는 정치할 때는 국민이나 지지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검사하실 때는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그때
사고 사건이죠. 그 주인 검사하셨다면서요? 예. 그 사고 붕괴 원인 규명 주인 검사였습니다. 예. 그때부터 안전에 대한 생각이 좀 인식을 하셨겠군요. 예, 그때 나름대로 저는 스스로는 인식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사건을 하고 나서 좀 더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책을 둘 데가 없어서 박스에 그냥 넣어서 베란다에 쌓아놨어요. 쌓으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무거워서 혹시 베란다가 붕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로 세로 높이를 재서 그 건축 그 구조계산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물건들 베란다에 쌓아놔도 안전한지 이 정도로 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상에서 각자 개인들이 의식하고 또 지켜야 되는 수칙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더 중요하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안전 또 안전 규정이나 저희 같은 공사나 국민안전처 같은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국민이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주는 것뿐이거든요.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고 주변 사람을 자기가 또 챙겨주고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전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고 위험성도 사실 많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뭘 제일 조심해야 되고 꼭 지켜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가 없으면 못 살 정도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안 쓸 수는 없는데 쓰더라도 용량에 맞는 전기는 전선이 있다 그래서 전선에 아무리 큰 용량의 전류를 흘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용량 설비가 작으면 쉽게 얘기하면 작으면 큰 전류가 못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열기를 많이 꽂고 사용한다 한꺼번에 그러면 거기서 과열이 돼서 불을 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다른 얘기하면은 콘센트에 여러 개의 이걸 꽂아서 사용하는 것, 또 오래 장시간 사용하는 거, 장시간 사용해서 이 열이 축적되면 그것도 화재 원인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선풍기 또는 뭐 이 전기장판, 기타 전열 난방기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열이 상당히 납니다. 못 느끼는 사이에. 그것이 장판에 옮겨 붙을 수도 있고 벽지에 옮겨 붙을 수도 있고 이불에 옮겨 붙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불이 나서. 이렇게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사용하면은 또 어느 일정 시간은 또 꺼뒀다가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안전 10개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 중에서 1계명, 2계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문어발식 콘센트.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 콘센트에 꼽아서 그걸 뭐라고 하나 이렇게 여러 개를 꼽을 수 있는 멀티탭인가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꼽아서 그 멀티탭을 또 연결해서 거기다 또 꽂고 그건 괜찮습니까? 안 되죠.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전선이 이 끊어진 것을 이어서 쓰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또 콘센트에 이걸 여기다 2개, 3개씩 꽂고 또 하나 끌어서 저쪽에 가서 또 2개짜리 또 쓰고 이렇게 접촉점이 많아질수록 열이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기를 쓸 때가 워낙 써야 될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꽂을 곳은 몇 개 없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전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임의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가 이 정도의 전열기구, 전기기구를 쓰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3개, 4개씩 꽂아서도 이 용량을 수용하고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묻고 그게 안 되면은 다른 데에서 전기를 끌어서 써야죠. 추가로 용량을 더 받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그 좀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드려야 될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연성 물질 근처에는 전열기 사용을 하지 말라. 가습기는 콘센트와 거리를 두는 게 좋군요. 그 습기 수분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고장났는지를 확인해라. 다시 쓸 때는 반드시 반드시 이제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KS나 제품 승인을 받은 전기 제품을 사라. 예. 기구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먼지는 발열이 됐을 때 이 화재를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이 잘 붙거든요. 네. 먼지 바싹 말라 있잖아요. 10번이 이상이 발생하면 콜센터 1588-7500인가요? 예. 저리로 전화하면 어떤 도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고충이든지 예를 들어 정전이 됐습니다. 냉장고가 안 됩니다. 전기가 안 들어 냉장고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또는 무슨 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전기안전공사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1588-7500번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 그 가까운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출동해서 도와드립니다. 특히 무슨 뭐 큰 사업장, 대형 건물 이런 데는 전기안전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저희 직원이 나가서 도와드립니다. 바로 연결됩니까 전화가? 예. 저기로 하면 저희 본사에 있는 콜센터인데 가까운 그 사업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전화 주신 분 댁까지 직원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 보안관이라는 제도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전기 기술자가 없는 산간오지가 있습니다. 도서벽지 이런데 거기서 이제 전기에 문제가 생겼어도 1588-7500번으로 전화를 해도 저희가 즉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편이 없고 뭐 한밤에 등산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전기 기술자가 살고 계시면은 그분을 미리 전기안전 보안관을 위촉해두고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 섬에 사는 그분 보안관에게 연락해서 그분에게 응급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하고 나중에 저희 직원이 이제 교통편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좀 다시 이제 사후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예보안관이라는 건 뭐죠? 뭐 전기 기술자가 없는 섬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또 1588-7500번도 모르시는 분이 또 많습니다. 많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미리 뭐 그중에 이장이나 청년회장이나 부녀회장 뭐 이런 분들한테 명예보안관으로 위촉해서 이 섬에서 전기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어디다 연락할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 공사 1588-7500번으로 전화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든지 강구를 한번 해보겠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해주는 연락을 대신 해주시는 거고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장님하고 이분들 청년회장님들이 이거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이 보안관 제도를 못 두는 섬에는 지금 여러 곳에 그 명예보안관을 뒀는데 저희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섬마다 사업소별로 섬마다 이 순차적으로 찾아가면서 그런 것을 취지를 설명하고 명예보안관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안전공사가 해외에서도 뭐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뭐 전기안전공사가 하는 업무 중에 우리 민간과 경합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저희가 같이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가능하면 이양을 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좀 더 나은 한 차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해외의 기업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발주받은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용역 이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자. 그럼으로써 민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돕고 또 우리의 수익도 민간과 경쟁하지 않고 외국에서 좀 벌어들이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중동과 베트남의 하노이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수주하셨군요. 베트남에서요. 그렇습니다. 중동에서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초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